네, 셀트리온을 볼 텐데요. 셀트리온 역시도 제가 이제 종종 다뤄드리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의가 조금 오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그래야지 또 개인 투자분들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전부터도 문의가 좀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워낙에 또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최근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된 건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도 향후 시장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썸네일에 써드린 대로 이제는 램시마 SC입니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램시마 SC가 어떤 역할을 셀트리온에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시겠지만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고, 사실 셀트리온 하면은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많아요.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기타 이제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시밀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하면 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어쨌든 램시마예요. 특히 이제 램시마가 주축이 돼서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지난달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있었어요. 류마티스 학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류마티스 학회에 참가해서 이 램시마 SC에 대한 임상 3상 데이터 2건, 그리고 기존 램시마의 실제 처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단독 부스도 그때 설치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렸거든요. 그래서 램시마 SC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아마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램시마에 SC라는 게 붙었다면 램시마가 뭔가 변형된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편의성이 강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입니다. 정맥 주사는 정맥에다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 스스로 할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 투여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품이라서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투여 시간도 빠르고, 특히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램시마를 맞으려면 반드시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병원 방문 없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약 시간도 1, 20초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비싸요. 편의성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 단가가 좀 높아진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램시마라든지 허즈마, 트릭시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모멘텀은 분명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최근에 약간 정체되긴 했습니다만, 네. 올해 초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전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던 건데,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흐름이에요. 자, 최근에 보시면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어때요?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쵸? 제약 섹터를 보면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죠? 의약품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오늘은 좀 밀려요. 오늘은 좀 밀리는데 그동안 주가가 견조했어요. 비교적. 왜 이랬을까? 이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약하다는 게 모든 제약 바이오주에 다 공통되는 얘기는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예전에 제약 바이오주가 약할 때는 회계 이슈, 도덕성 이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인보사 관련된 문제. 코오롱 측에서 인보사를 처음에 뭐 숨겼다, 알고도 숨겼다, 이런 것들은 다 도덕성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신약에 대한 우려감,
최근에 HLB 삼상 임상 실패 지연 소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기술 반환 소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 2상, 3상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업체는 대부분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아시겠지만 물론 신약 개발도 합니다만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업체예요.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복제약이란 말이에요. 복제만 잘 시키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거의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더 싸게 보급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업체보다는 최근 시장에서 견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주가가 견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주 내에서도 종목이나 섹터별로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각각 흐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셀트리온이 왜 밀리냐? 신약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가 급락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저점 구간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미약하지만 뭐라고요? 반등을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반등 시도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던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오늘 투자 심리가 꺾일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주의 흐름을 보는 방법인데, 자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이전 저점 부근을 이탈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 오늘은 팔지만 그동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입니다. 기관도 수급이 보시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전 저점 이탈, 이평선 이탈,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어제 84%가 오전 10시 24분에 벌써 동반이 됐으니까 오늘 거래량 터져요.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건 좋은 신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일단 매우 타이밍이 나오고 바닥권에서 아마 재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와 중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기적으로 본다면 하락은 무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 다만 그동안 제약바이오주가 약했음에도 왜 셀트리온은 버텼는지, 그러면 오늘 갑자기 셀트리온은 왜 빠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시장을 제약주, 바이오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제약주 내에서도 신약 관련주,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혹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세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램시마 SC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싶었고, 제약주 내에서도 섹터별, 소분 섹터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익혀 나가시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